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오늘은 신약사주를 갖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약사주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서양, 특히 유럽 사람들은 그 반대로 60, 70%가 신강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약사주들이 많은데 신약사주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참고하면 좋은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초기에 일찍부터 잘 그런 부분을 케어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사주 명략은 굉장히 장점이 있다. 내 몸속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사주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특성이 이런 부분을 갖고 태어났구나.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아이를 성장시키려고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데 굉장히 사주 명략은 좋다, 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사주들의 특성을 제가 5가지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사주. 자, 신약사주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5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약사주들의 특성 자체는 자기 주장이 좀 부족합니다. 대부분이 자기 주장이 부족해요. 자기 주장. 현대사회에서 자기 주장이 선명치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된다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당한다는 것이겠죠. 눈 뜨고 당해요. 근데 신약사주들이 자기 주장이 보편적으로 좀 약합니다. 논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자기 주장을 펼쳐야 할 때 기승전결을 못하니까 답답해야 합니다. 신약사주의 특성 자체는 자기 주장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기 주장이 약하다. 두 번째는 뭐냐? 예민합니다. 예민하다는 거죠. 예민. 민감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민, 민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부분에서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 잘 삐집니다. 잘 삐져요. 나도 모르게 잘 삐지고 그 다음에 기복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신약사주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잘 받는다. 신강사주들은 자기 중심의 그 기운이 강합니다.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마음대로 하라. 이런 패짱들이 좀 보편적으로 신강사주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사주들은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 굉장히 금방 힘들어합니다. 대차게 나가야 돼.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약사주의 특성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더라.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이 말이에요. 지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걱정을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스트레스 지수. 신약사주들이 그래. 신약이라는 건 뭐냐? 몸신자겠죠. 몸신자. 신약입니다. 약. 신각은 몸이 강한 기운이고 내가 말 그대로 몸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기 자체가 내가 타고난 이 신이라는 것은 기를 이야기합니다. 기를 이야기해요. 기가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기 자체가. 그래서 잠시 후에 신약사주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갖고 제가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설명할 때 한번 그 부분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걱정을 사서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되냐, 자기 주장을 내가 잘 못 펼치지 못하느냐,
어리버리 하느냐, 예민하고 민감하느냐, 그래서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느냐,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냐.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게죠. 자존감이 낮다. 스트레스를 팍팍 받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겠죠.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제가 이 네 번째는 그 사주를 제가 연구, 이것은 제 이론입니다. 제 이론. 누구 어느 책이 없어요. 제가 이게 강의를 하고 또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 자기 주도의 능력 발휘를 자기주도 능력 발휘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애초부터 자기주도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성질 성향 자체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죠. 그래서 신약사주들은 보편적으로 급여받는 생활을 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급여를 받는 쪽. 신강사주들은 사업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신약사주들은 능력이 있는데도 창업을 못한다는 거죠. 간이 작아서. 그래서 오히려 조직에서는 능력 발휘를 해요. 뒤에 배경을 가지고. 그런데 자기 돈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창업하라면 하지를 못합니다. 조직 안에서는 조직의 뒷 배경을 가지고 칼자루를 휘두르는데 그런 쪽에서는 뛰어나요. 신약사주들이. 그런데 직접 자기 돈을 갖고 하라면 굉장히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사주들이 창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것은 하지만 크게를 잘 못해요. 왜? 간이 작으니까. 이거죠. 배짱이 작으니까 이거죠. 배짱이 작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약사주의 특성 자체는 항상 과거형이 많다. 과거형.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나가야 돼. 현재가 중요한데 과거에 이랬을 걸, 차라리 그때 그렇게 했을 걸, 늘 과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그런 파워 자체가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를 갖고 치고 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없고 늘 과거, 그때 그렇게 했을 걸, 그때 치고 나갔을 그때 찬스가 온 것 같은데 그때 했을까 하고 늘 과거형에 얽매인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 현재 주어지는 기회 이런 걸 또 잘 보지 못해.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현재를 그리워하겠죠. 아 그때 했을 걸. 그래서 보편적으로 신약사주들이 과거형에 이런 기운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참모형이겠죠. 그러니까 비서형이겠죠. 그래서 조직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신약사주들은 뭐냐면 조직생활하는 것이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업을 하려다 보면 힘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타파를 해야 하느냐. 신약사주들은 어떻게 타파를 해야 하느냐. 내 자녀가 신약사주다. 내가 신약사주다. 그러면 이렇게 평생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반전시킬 것인가. 그 반전하려면 뭐냐. 반전을 뒤집기를 하면 되겠죠. 이게요. 내 주장이 있어라. 나의 논리가 있어라. 이걸 이야기하겠죠. 어느 곳에 가도 자기 주장을 기승전결 천천히 풀어나가는 것. 그래서 설득시킨 것. 제발 급하지 말아라. 급하니까 어리버리 어버버리 한다 이 말이에요. 급하면 집니다. 대화에서 급하면 져요. 천천히 느긋하게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머리 좋은 자식, 공부 잘하는 자식보다는 말 잘하는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잖아. 말 잘하는 자식.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자식. 자기 주장을 잘하는 자식. 어느 곳에 가도 자기 주장을 잘하니까 걱정 없죠. 그런 자식들은. 또 자기 주장을 펴갖고 자기 걸 취하니까. 그래서 말 잘하는 자식이 중요하겠죠.
자기 주장을 잘 펴는 걸 습관에 들여라. 두 번째, 예민하고 민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민하고 민감하지 마. 이거 참 문제다. 예민하고 민감하면 상처받기 쉽다. 잘 삐진다. 자기가 정말 잘 삐진다 그러면 아 이거 봐야 돼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를 시켜야겠죠. 예민하고 민감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이거 다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자. 만약에 신약사주가 있다. 신약사주가 있는데 사주에서 대운에서 만약에 내가 신약사주인데 재성과 관성이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재성과 관성. 만약에 을유가 있다. 예를 들면 신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사주에서 또 예를 들면 유가 있다. 이렇게 금수 신약사주인데 신약사주인데 또 다시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때 금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특히 대운에서 들어올 때 만약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소축자가 축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대운에서 신대운이나 유대운이 들어올 때 이렇게 유가 들어올 때 만약에 신시랑 또 신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금이 들어올 때 같은 것이 겹쳐 들어올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약사주에서 재성과 관성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때는 거의 대부분의 수명과 직결이 돼요. 수명, 질병과 직결이 돼요. 질병. 신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고도 특히 간목까지 합을 통해서 을경합, 경금을 갖고 있으면서 경이 예를 들면 들어올 때 경신대운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신유대운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좋지 않죠. 얘를 치면서 금의 기운이 강할 때는 수명을 치고 질병을 만들어내겠죠. 완전히 질병이겠죠. 이럴 때 질병은 전이 됩니다. 암이 전이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을 굳히면 종합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그런 사람들 신약사주는 특히 질병 이럴 때 질병에 노출되고 건강에 대한 직결적으로 수명과 연결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쨌든 자기 주도의 능력 발휘를 해줘야 합니다. 내 아이들이 지금 이 신약사주에 해당이 된다면 다른 거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해. 국영수 공부 학원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내가 신약사는 나처럼 인생의 기운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전시키냐. 자기 주장을 천천히 설명하게 이야기해줘 있죠. 너의 주장을 천천히 이야기해봐라. 너의 주장. 이렇게 습관화 시켜주겠죠. 예민하고 민감한 것을 잘 다스려주면 좋겠죠. 스트레스에 대한 거 이런 걸 잘 겪은 걸 가지고 내가 아이들에게 겪지 않게 해주면 좋겠죠. 자기 주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지. 자존감. 기를 세우는 거죠. 기. 기는 뭐냐면 칭찬이겠죠. 칭찬과 격려겠죠.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이거겠죠. 그리고 이 과거 영향 이것은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만 낳는다. 근심은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늘 근심만 만들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늘 걱정만 많이 만들어낸다. 공 심은 데 공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늘 걱정하는 사람들은 걱정만 만들어내요. 근심하는 사람들은 근심만 내요. 현재 이 시간부터 어떤 식으로 치고 나갈 것인가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사주에서 똑같이 예를 들면 재성과 관성이 들어올 때 재성과 관성이 똑같이 겹쳐 들어올 때 같은 인자가 들어올 때 신인데 신이 들어오거나 유가 들어올 때는 바로 건강과 직결이 된다. 수명과 직결이 되니까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내 자녀가 두 가지로 나의 자녀가 신약사주다. 신약사주다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사주가 신약함이 인성과 비겁이 예를 들면 용신이겠죠. 당연히 신약사주니까. 인성과 비겁이 부족하니까 신약사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찍부터 기술직
예술, 창의성, 뭔가 예를 들면 전문성 있는 방향으로 키워주는 것이 좋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공부 쪽이 아니다. 빨리 턴을 시켜주라. 기술 쪽이나 어떤 이런 창의성, 예술성으로 키워주는 것이 좋다. 경영 경제는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약사주들은.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오히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상담에 관계된 것도 좋습니다. 신약사주들이 상담 잘합니다. 왜요? 남의 문제를 잘 헤아리니까. 남의 문제를 잘 헤아립니다. 신약사주들은 상대 입장을 잘 배려를 해요.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서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상처는 자기가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상담하거나 선생 이렇게 하게 되면 잘합니다. 왜? 자기가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못한 거에 대한 것을 잘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사주들이 신강사주보다는 상담 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약사주 뛰어나요. 상담 쪽에서는요. 두 번째, 신약사주이면서 혹시 용신이 식상일 때, 식신과 상관일 때 있습니다. 신약사주도 어떻게 식신과 상관이 용신일 수 있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제작을 하거나 식상이 용신이니까 그 다음에 글을 쓰거나 작가를 하거나 문화예술에 대한 특출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들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쪽에 있다면은 신약사주인데 이렇게 있다면 일찍부터 특성화시켜라 이걸 이야기죠. 내 자녀가 이렇다면은. 그래서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전후로 파악이 돼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공부해서 그때 갑자기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내에 벌써 그 아이가 공부할 아이인가 아니면 공부하는 아이가 이미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우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때만 바짝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일찍 신약사주들은 파악해서 이런 쪽에 대한 것이 있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쪽으로 특성화를 시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특성화. 자, 사주 명리학에서 신약사주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65%, 70% 거의 가까이가 신약사주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은 은근과 끈기가 있지만은 그런 점은 있지만은 기복이 심한 민족이라는 거죠. 감정 기복이 심해. 오늘 기분 좋았다가 내일 삐져버리고 오늘 내가 지지했던 정치들 진짜 내일은 갑자기 내팽개쳐버리고 수도 없이 이게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속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 반전을 시켜보자 하는 것이고 특히 내 자녀가 나의 아이가 신약사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라도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도와줘라 이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한 것이 있어요. 제가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계속 내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말로 자기 주장을 잘 설명하는 그런 것을 습관화시키라. 그거 하나만 잘해도 자식 농사 어지간히 공부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왜? 밖에 나가서 어느 곳에 가서 자기 주장을 잘 펼치는데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데요. 상대방들을 설득시키는데요. 내 반대편의 세력도 예를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해서 반대편도 내 편을 끌어당기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요. 국영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언어를 통해서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서도 똑같은 사주를 풀어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가르쳐 보니까 강의를 많이 하고 예전에 강의를 잘 하다 보니까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빨리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명리를 가르치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
머리가 좋은 상태에서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사주 명리를 잘 활용해서 승승장구하는 친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조직 아래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인정을 받고 회장들과 사장과 함께 젊은 나이인데도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 함께 어떤 모임에 가거나 골프를 치거나 어떤 중요한 모임에 사장, 회장이 불려가가지고 설명하고 사주에 대한 걸 설명하고 이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 사주 명리는 잘 활용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